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불참석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건강검진 때문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영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의랑 영천시 인구감소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인구감소 대응 방안에 관한 계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네 이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으로 김영문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영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축사악취 방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용문입니다. 지금부터 10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축사악취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본위원회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 내외 축사 현대화 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 악취 저감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세 차례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축사 악취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악취 저감을 위한 현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경제적 여건과 보조금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활동 결과 보고서로서 축사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영천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11명으로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기태입니다. 근본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심려를 기울여 주신 동료인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59억 3,52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821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403억 8,14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62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 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주요 현안 사업은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했으며 집행잔액 및 미집행으로 인한 감액 편성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이번 정리추경 내용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동부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영천시 상수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영천시 하수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안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영천시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에 따른 시정질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시고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제외한 질문 시간만 30분 이내로 일문 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시장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김진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대창, 화산, 청통, 신령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사 및 정리추경 등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영천을 지키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천시에서 한평생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일 것입니다. 농민 없는 영천을 상상할 수 없듯이 농민 없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주요 언론에서 연속 보도를 통해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눈 감고 있는 영천시 행정에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렇게 시정 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가 시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영천시 농업발전과 농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역시 맥을 같이 합니다. 13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현대화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시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20년 넘게 한 개의 법인이 거듭하여 재지정을 거쳐 폐쇄적 독과점으로 운영되며 법인 이임들이 뱃만 불리고 있는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어떤 혁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로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 경쟁 촉진, 공정한 거래 질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그러한 의무를 지는 개설자는 바로 최기문 시장님입니다.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도매시장의 경쟁체제는 촉진되고 있는지, 무엇보다 공정한 거래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들과 농민단체, 언론 등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에서 영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도매시장 위탁법인과 관계상인들의 영업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혹시라도 이윤이 적어서 사업을 포기하면 도매시장 체계에 문제가 생겨 농민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식의 답변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제57조 시장관리위원회에 따른 시장관리위원회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어 추정컨대 1998년 개장 이래 5년마다 재지정할 때만 소집된 것으로 보여지며 시장관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수수료, 하익비 등 비용 결정 사항 및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 등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안법 제35조 2에 명시된 도매시장 법인의 경영공시 의무사항은 강행 규정임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개최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재지정 자체 평가 결과를 보면 농안법에 따라 경영공시를 해야 함에도 영천 도매시장은 소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영천시는 공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미공시에 대한 처벌 조항 역시 2011년부터 전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재지정 심사 시 배점표에서 경영 미공시에 대하여 5점의 가점만으로 기존 법인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영천시는 알면서도 덮어주고 방관해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천시와 도매시장 법인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서로가 이득을 공유해 왔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관이 있었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 위탁법인의 임원들이 일반 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1인당 연간 2억 3천만 원이 넘는 초고액의 급여를 챙겨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벌이를 고작 4천만 원짜리 지분을 정리하여 자손 대대로 상속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농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안법상 표준하익비는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 즉 영천시장은 농민들의 부담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도매시장의 각종 비용을 농민들로부터 받아 챙기고 있는 것을 눈 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 판매 수수료는 법정 최대 7%이며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도 최대 7%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가락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수료는 4%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구센터 소장은 수수료 인하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장님, 언제까지 수수료를 몇 %를 인하하실 계획인지 농민들과 시민들 앞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대부분은 평생 농사지으며 벌어도 2억 원이라는 큰 돈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햇볕에 거을리고 허리가 굽은 채 피땀으로 생산한 수확물을 도매시장에 가지고 옵니다. 영천시 도매시장 임원들은 영천시가 130원의 예산을 들여 깨끗하게 현대화 시설을 해준 공간에서 법정 최대 수수료를 7%를 받아 연간 28억이 넘는 수익을 통해 인당 연봉 2억 원이 넘는 돈을 딱딱 챙기며 20년 넘게 철밥통으로 군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책 방향이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위하여 하는 공공성과 효율성은 외면한 채 도매시장 법인 임원은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얼토당타는 언론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천시가 불법적인 사항을 눈감아주고 법정 근거도 없는 재지경 요건을 들고 와서는 무조건 재지정해줘야 한다며 우기고 지금까지 독점해온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제57조 시장관리위원회 운영과 위탁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해서 경쟁체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영천시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법인 지정도 시장이 업무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시민들과 농민들은 업무 규정을 보고 싶어도 찾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다수 법인을 지정해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신규 법인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관리하여 농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행정이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농구기술센터는 왜 손을 놓고 있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앞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피땀을 지키도록 영천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영천시 도매시장은 상장 수수료를 낮춰라. 영천 도매시장 눈치 보는 영천시는 각성하라. 이처럼 지금 성남 농민들의 목소리가 현수막을 통해 덜불처럼 영천시를 달구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는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영천을 지키며 농사에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진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이시죠? 최기문 시장님께서는 2021년 도매시장 준공식에서 농가는 농산물을 제값받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과연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으로 이어졌는지 되돌아보시고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영천시의 행정을 믿고 도매시장 법인의 선의를 믿어왔던 농민의 입장에서 농산물 제값받기와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고 출하 비용의 절감 등을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천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 과수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등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유도하고 과일 포장재 지원 사업 등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대도시 판촉 행사 등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중요한 농산물 판매처인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여 부족함을 느낍니다.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1998년 7월 18일 현재 위치와 인접한 장천길 35-3에 부지 면적 4,757제곱미터, 건물 2,247제곱미터를 운영되어 왔으나 부지가 좁고 건물이 노후되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출하한 소중한 과일들을 노천에 야적함으로써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 면적 13,258제곱미터, 건물 3,582제곱미터 규모의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입로등 주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이 농산물 도매시장과 인접한 영천농협 공판장과 능금농협 공판장을 함께 이용하기에 필요해짐에 따라 이 일대는 영천시 농산물 유통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3개소의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2020년도에 거래량 9,326톤, 거래대금 263억 4천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거래량 1,765톤, 거래대금 411억 2천만 원으로 3년간 거래량은 15%, 거래대금은 56%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농업인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출하처의 기능을 수행하고 중도매인 간 경쟁에 의한 농산물 거래 가격을 높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6조에 따라 영천시 총과 보류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는 2개 법인에 되어 있으나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규모는 2개의 법인이 운영하는 포항시의 건물 면적 기준 8분의 1 수준이며 안동시의 건물 면적 기준 5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유사한 경주시와 김천시는 한 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부지 면적과 건물 면적이 2개의 법인이 동시에 운영하기에는 협소하여 원활한 경매 진행과 농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과 영천농협 공판장, 능금농협 공판장이 서로 인접하고 같은 총과 부류를 취급하므로 3개의 법인이 서로 거래 물량 확보와 농산물 수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2 시장법인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함을 고지하였고 이에 영천농산물 도매시장 주식회사는 경매장 내 경영공시 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천농산물 도매시장 주식회사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홈페이지를 개설해 품종별, 규격별, 일거래 물량과 거래 가격은 물론 연간 거래 금액까지도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 하역비에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천시가 징수하는 시장 사용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고치인 1,000분의 5로 상향 조정하고 위탁 수수료 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비롯한 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에 대한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출하자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인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청과 불이의 경우 거래 금액의 7%로 정하고 있으며 영천 농산물 도매시장 주식회사에는 현재 위탁수수료를 거래 금액의 7%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농산물 도매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거래 규모가 영천시의 10배가 넘는 안동식 농산물 도매시장이 경북에서 가장 낮은 6%를 징수하고 있고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7%, 경주시가 6.2%, 김천시가 6.8%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에는 도매시장 위탁 수수료가 농가 수익과 도매시장 법인의 견실한 운영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금년 12월 16일부터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 수수료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용역 기간 중 농업경제 전문가,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위탁 수수료를 산정하겠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합리적인 위탁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위원회 구성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현재 도매시장 종사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농산물 유통 분야 관계자 등 14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11월 시장 사용료 요율 인상 관련 안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관리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운영이 미흡하였다는 것이 판단되어 앞으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운영과 재무 건전성 점검, 거래 질서 확립, 출하 농가 만족도 제고 등 효율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법인의 지정 및 재정에 관해서는 도매시장 업무규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평가될 경우와 제2호 대금 정산 지연으로 지정기간 내 업무 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호 그 밖에 시장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지정 불가를 의결받는 경우 외에는 재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농림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규정입니다. 위탁법인의 지정 및 재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과 다른 지역의 공용 도매시장과 법정 도매시장 규정을 분석하여 필요시 관련 조례와 업무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영천시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영천시 관리 감독이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고 농민들이 이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시장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그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68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표준 하역비는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하역비를 도매법인과 농민 중에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두 가지 하역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표준 하역비라고 해서 예. 파레트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비일별적인 박스로 들어오는 그냥 일반적인 하역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표준 하역비에 대해서는 뭐 파레트 규격화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규격품이 우리가 영천시에서 지정해서 박스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규격 제품으로. 과거에 나무 상자라든지 스티로폼 상자라든지 기타 이게 상자가 규격화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현재는 거의 다 규격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표준 규격품이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참고로 가락동 시장에서 도매시장 법인들이 하역비 비용을 위탁 수수료에 얹어서 수로한 농민과 생산 조직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116억을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표준 하역비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불법적인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농업법 제88조 9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고 제83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에게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년감사실에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법률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지시를 바라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 하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상 규정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불공정하게 하역비가 그 농민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거기에 맞는 법률에 규정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원론진 얘기를 하셨는데 표준 학비를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음에도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지불했던 점은 영천시 행정소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역비 환원에 대한 입장도 답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역비 환원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환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동 사례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그것이 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면 하역비 관련해서 환수를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한 청년감사실에서 현장 감사를 가보시면은 그 현황에 대해서 또 더 정확하게 알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 법과 규정에 따른 걸 가지고 적절하게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제58조를 한번 봐주시면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안법 제78조 2를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올해 1월 23일부터 의무화하였습니다.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조항 10개밖에 없어 허술하게 규정하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업무 개정 행정규칙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개정을 안 해도 의회와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업무 개정이 아닌 조례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개정안을 내년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영천시의 부족함을 갖다가 알려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고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가 설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 말씀하신 요 내용에 대한 조례와 업무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 규정 사항이 업무 농수산물 유통 및 시장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인지 업무 규정에 대한 것인지를 갖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해요. 다음에는 도매시장 법인의 재지정에 관해서 제가 보충 한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사과 사태에 대해서 유통 구조 개선 대책을 올해 발표한 내용 중에 도매시장 법인의 재지정 심사 기준 강화 및 법인의 수익의 일부를 기금화하여 공공성 확보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7조 2항의 제7조 제2항의 지정 유효 기간은 5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매 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모를 진행하여 신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앞에서 답변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매시장 재지정 관련해서는 업무규정 제8조 제3항에 보면은 세 가지를 경우를 갖다가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조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재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 개정 내용과 그 다음에 또 타 시도의 농산물 시장을 분석해서 필요시 영천시의 조례와 그 다음 운영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시장님. 아마 이게 그 농림부 정책 브리핑을 보면요.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신규 법인 지정이 의무화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매시장 법인이 한 번 지정되면 개인 사유재산처럼 공공성보다는 돈뿌리에 눈이 먼 점을 정부가 뒤늦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는 거거든요. 금사과라고 사과가 올라도 농민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농산물 작황과는 무관하게 수익을 그대로 보는 도매법인이 해마다 역대급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영공시도 하지 않은 법인을 농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 수수료뿐만 아니라 허위 상장 판매, 낙찰과 조장 등 경배의 비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들의 소득 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찾아오는 부자 농촌을 시정 목표로 내세웠는데 영천 농민들이 떠나는 농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영천시에서 비교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요금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하고 뭐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공영시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시장을 법정 도매시장으로 지정하고 공영 도매시장인데, 그런데 우리 영천시 도매시장 수수료를 민간 도매시장하고 수수료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또 한번 고려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능금농협이라든지 그 영천농협 공판장은 확실히 영천시하고는 구분되는 법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민간과 공공이 이렇게 지금 영천의 앞에서 제가 답변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천농협, 그 다음에 능금조합, 영천시 공영도매시장 이 세 개가 마치 하나의 큰 유통단지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관련해가지고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천시가 세 개의 그 공판장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시장님이 그런 그 경쟁 체제를 현재로서는 한 개 법인을 둘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그 공공성을 따지는 영천 농산물 도매시장이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를 낮춰서 영천 농협이라든지 능금조합 또한 그 전국적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이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수수료를 공익성을 생각해서 낮출 수 있다라고 함 생각해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그 말씀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 연구 용역 중에 보면은 다시군 같은 경우에도 좀 점점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경쟁 촉진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하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그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농민들이라든가 경제단체라든가 소비자들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사장님께서 좀 부족하지만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도 영천 시민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시정 질문 답변의 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9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연일 등원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영천시 의회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소중히 생각하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늘 연구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사내 및 제2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를 선포합니다.